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보면서 그래서 첫 번째 분수꼴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을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도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몇 급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개차 수열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은 다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열들의 합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써져 있는 내용이 계속 똑같을 건데 시그마를 일단 계산을 할 때 저번 시간 강조했던 내용 시그마를 계산하려고 할 때 상수 1차, 2차, 3차 그리고 지수꼴이 아니면 100% 뭐 할 거다? 나열해서 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꼴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열할 건지 그럼 첫 번째 이제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은요.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은 각 항을 두 개 항으로 나누어서 즉 부분 분수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부분 분수식이 뭐였을까? 우리 수학하에서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a 곱하기 b분의 c라는 형태는 b-a분의 c 거기에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바꿨어요. 이 식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수열 일반항 AN을 분모가 두 인수의 곱이 되도록 일단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항 AN을 부분분수로 편형을 해서 나머지 일일이 전기해서 푼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걸 지금부터 문제에서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1번 문제 보니까 일단 3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 시그마 먼저 표현을 항상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일반항이 어떻게 써질까 라고 한다면 지금 3, 5, 7, 9 이렇게 가니까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죠. 그럼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었어질 거고 그럼 이때 k는 1부터인데 25가 되려면 12가 들어갔을 테니까 12까지 이렇게 갖다 쓸 거라고. 근데 이게 공식이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건데 그럼 k는 1부터 12까지 그럼 얘는요. 얘 빼기 얘는 합차 공식이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곱하기 형태로 바꿔주다 보니 2k 플러스 1에서 1이 빠지면 2k 거기에 곱하기 2k 플러스 1에서 1이 더해지니까 2k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바꿔줬다고. 그럼 이랬었을 때 뭐 한다? 얘를 부분분수로 먼저 바꿔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얘를 부분분수로 바꾸려고 할 때는 지금 2k 플러스 2에서 2k가 빠진 즉 2분의 1 먼저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2k분의 1에서 빼기 2k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갖다 쓸 거고 그 앞에 우리 뭐 있었어?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있었어요. 근데 다시 여기서 보는 게 뭐야? 얘가 지금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즉 공식 사용을 못한다고. 그럼 이럴 땐 우리가 뭐 한다?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열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얘를 나열해서 푸니까 2분의 1은 앞에 쪽에 빠져나왔고 그럼 여기 상태에서 2분의 1은 앞에 쪽으로 빠져나왔으면 1부터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거기에 더하기 2 들어갔을 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하기 3 들어갔을 땐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점점점 갔었을 때 이때 12가 들어가면 얘는 24분의 1 마이너스 26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여기서 보다 보니까 빼기 4분의 1과 더하기 4분의 1은 0으로 사라질 거 빼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거기에 지금 2분의 1 빼기 26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졌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26분의 13에서 마이너스 26분의 1이 빠졌으니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6분의 12가 되었고 그럼 여기는 6 더 약분하니까 얘는 지금 13분의 3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 정리를 해줘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이 식의 형태를요. 시그마로 표현을 했었을 때 이 식을 부분분수로 바꿔줬는데 그때 공식 없으니까 뭐 한다? 나열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을 구하겠대. 그럼 이때 일반항의 분모에 근호가 있으면 즉 근호라는 건 루트겠죠. 루트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해준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 우리 분모에 루트 있었으면 유리화를 먼저 해준다. 그리고 또 일일이 전개하는데 왜 전개하는지 당연히 이 말에 따라서 없으니까 나열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예제 2번 갖고 똑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 하자고 했냐면 시그마로 먼저 정리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이때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루트 3 플러스 루트 4분의 1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그럼 이때 일반항이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지면 얘가 지금 맞춰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부터 시작해서 48까지 갔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47번째까지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겠네. 그런데 이때 뭐야? 이때 얘를 결국적으로 우리는 공식이 없는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먼저 해주겠다고. 그럼 얘를 유리화해주면 얘에서 얘 빼준 게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그럼 이때 루트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 앞에 시그마 k는 1부터 47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었겠네요. 그럼 이 식을 일단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47까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에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공식 없잖아. 공식 없으면 뭐 하겠다? 다 나열하겠다. 그래서 얘를 나열하다 보니 그러면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에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 들어갔었을 땐 마이너스 루트 3에 더하기 루트 4 거기에 더하기 쭉쭉쭉 가서 47 들어갔을 땐 마이너스 루트 48 더하기 루트 49 이렇게까지 쓰여질 건데 이때도 보니까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3 더하기 4 이렇게 지금 다 사라지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에 더하기 루트 49인 7만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7 마이너스 루트 2 즉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7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식에서 분모가 루트가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일단 유리화를 해줬는데 유리화를 해주고 나니까 얘가 지금 다시 공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셨으면 다음 거 볼게요. 세 번째 문제도 동일합니다.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로그 이렇게 쓰여져 있는 얘에서도 공식은 없단 말이야. 그럼 로그가 공식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이거를 지금 전개해서 결국 합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생각하다 보면 로그의 합은 여기서 좀만 더 줄이고 싶어서 로그의 합은 우리는 진수의 곱하기로 변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좀 더 학생들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그럼 이때 로그라고 쓰여져 있는데 얘를 일단 통분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k에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갖다 써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얘도 지금 뭐한다? 로그라는 얘는 공식이 없으니 우린 나열하겠다. 그럼 나열을 하니까 얘는 로그 1 들어갔을 때 1분의 2요. 거기에 더하기 로그 2 들어갔을 땐 2분의 3이요. 더하기 3 들어갔을 땐 로그 3분의 4요. 이렇게 돼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99까지 들어갔으니까 로그 99분의 100이요 라고 쓰여지는데 이때 로그에서 합은 뭐로 바뀌어진다고 했었어요? 방금 진수의 곱으로 변환됐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곱하기로 쓰면 로그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가서 99분의 100까지 곱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이렇게까지 다 약분되니까 그럼 얘는 결국 로그 100이 남아요 이렇게 써질 거고 로그 100은 당연히 2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내용도 이겁니다. 얘가 지금 공식이 없으니 나열을 하실 거고 나열을 하려다 보니까 로그에서는 성질이 좀 로그의 합이 우린 진수의 곱으로 표현될 거니까 곱하기로 하려면 가분수 계산이 편하잖아. 곱하기로 했던 가분수 형태로. 그래서 저 형태를 가분수 형태로 만들어줘서 문제를 풀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볼 거는 여러 가지 수열합에서 학생들이 이름을 좀 외웠으면 하는 파트입니다. 몇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급수. 그럼 몇 급수가 일단 무엇인지를 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하기로 이루어진 이 진행되는 수열의 그거의 합을 우리는 몇 급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쪽에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은 급수라는 말이 합이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건데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은 급수라는 말이 그냥 합이었구나. 이 급수는 합을 뜻하는 거구나. 멱은 곱하기를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을 몇 급수라고 하겠다. 근데 이 몇 급수 풀이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몇 급수 풀이는요, 결국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해주면 선생님 우리 앞에 쪽에서 했었던 등비 수열 합 증명과 동일합니다. 등비 수열 합 증명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거겠죠. 아, 나 등비수열 합 증명을 어떻게 썼지? 라는 거를 같이 기억하면서 몇 급수 풀이까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까먹었을까 봐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주어진 수열의 합에서 등비수열의 공비를 먼저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을 먼저 써놓고서 공비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S에서 RS를 빼서 구한 식으로 S의 값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즉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시 푸는 건 이제 보여줄 건데, 예제 4번 문제 보면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 그럼 원래 뭔지 모르니 얘를 시그마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이긴 해. 그러면 얘가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의 제곱 돼 있으니까 이때는 k 곱하기 3의 k-1제곱이 이렇게 해서 1부터 지금 이 상태에서 n까지를 했으니까 n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K는 따로 있으면 공식이 있고 지수꼴도 따로 있으면 공식인데 얘랑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공식이 없다고. 그럼 이게 공식이 없는데 거기서 K는 등차 수열이고 이때 3의 K-1제곱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걸 합하자. 그러니까 몇 급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럼 몇 급수의 풀이는 뭐 할 거냐? 식을 좀 이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을 먼저 이쁘게 정리하는 건 S는 이라고 써놓고서 얘를 먼저 나열해서 다시 씁니다. 그럼 1 더하기 2 곱하기 3의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n 곱하기 3의 n-1제곱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두 번째 뭐 하겠냐면 등비수열 합증명과 동일하는데 그 합증명은 공비를 곱해서 다시 쓸 거예요. 그럼 공비, 지금 이 상태에서 등비수열의 공비는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을 곱해서 3s는 이라고 다시 쓸 겁니다. 근데 그때 그 3을 곱해준 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춰서 계산을 할 수 있게 1 곱하기 3 더하기 그럼 얘도 이쪽에다 한 칸씩 밀어서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그럼 얘는 한 칸 더 밀어서 3 곱하기 3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죠. 더하기 쭉쭉쭉 가서 그러면 얘는 얘가 밀어져서 n-1에 거기에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럼 얘가 밀어져서 더하기 n 곱하기 3의 n제곱까지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우리는 이 상태에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좌변은 빠지면 마이너스 2s요 이렇게 나오신 거고 우변은 빼다 보니까 얘는 1 더하기 얘에서 얘 빠지니까 1 곱하기 3 더하기 빠지니까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얘는 그럼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3의 세제곱은 나왔겠죠. 더하기 쭉쭉쭉 가서 여기 쪽 파트는 빠지면 1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여기서 첫 번째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얘가 지금 빠졌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제곱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잡아줬어요. 얘 잡아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답으려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서 볼까요? 1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3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얘는 3의 제곱 얘는 3의 세제곱 쓰여져 있는 거 보면 그럼 얘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얘는 지금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등비수열 합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죠. 그럼 등비수열 합이니까 공비 3-1에 첫째 항은 1이죠. 그러면 1 곱하기 공비 3의 항의 개수는 얘는 3의 0제곱부터 1제곱해서 n-1제곱까지 갔으니까 개수 n개 마이너스 1에 거기에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제곱인데 이때 여기서 또 주의할 내용 두 번째 얘가 뭘 구한 거야 라면 얘는 지금 아직 마이너스 2s를 구하고 있었어요 라는 것까지 정리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얘 우변에 있는 걸 계산을 먼저 해주니까 얘는 2분의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에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3의 n제곱 3의 n제곱이 지금 동일하니까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n에 거기에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다시 한 번 더 강조 얘는 마이너스 2s를 구한 거라고.
그럼 최종 S는 하고 쓴다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n 마이너스 4분의 1에 곱하기 3의 n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이요. 아 결국 얘가 합 S였구나. 이렇게 해서 얘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몇 급수 문제 풀이는요. 등비수열 합과 똑같다라고 증명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때 S를 쓰시면서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내용 여기 상태에서 빼기였구나. 얘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구한 거는 마이너스 ES 즉 여기 상태에서 얘를 구한 거구나. 그냥 S가 아니라.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몇 급수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거 보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교과과정 교과서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이 수열의 이름은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차 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볼 거예요. 일단 읽어보면 뭐라고 됐냐. 수열 AN에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BN이라고 놨을 때, 즉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이때 AN 플러스 1과 AN의 개차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아래쪽에다 표현하면 A1, A2, A3 이렇게 가서 쭉쭉쭉 가서 AN-1, AN까지 있는데 얘네가 수열을 보는데 우리가 일정한 수열인 등차인지 등비인지 그런 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난 뭐 할 거냐면 얘에서 얘를 빼준 값으로 보겠다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준 값을 그거를 B1 A3에서 A2를 빼준 값을 B2 이렇게 놓겠다고. 그러면 A4가 있었으면 얘에서 얘를 빼준 값을 B3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다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에서 빼준 거는 선생님 이때 보니까 1이라는 첨자가 여기서 따라왔고 2라는 첨자는 여기 3이라는 첨자는 따라왔으니까 그럼 얘는 결국 B의 n-1번째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B1, B2, B3 얘네를 우리는 개차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빼준 거를 개차. 근데 이 개차 얘가 다시 우리가 아는 수열을 이룬다면 이때 이 Bn을 개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 Bn을 개차 수열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때 이 AN은 뭐라고 하느냐. 이 Bn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됐으니까 그럼 AN은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이요. 이렇게 용어들을 알고는 이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A2에서 A1을 빼준 게 B1이었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A2는 A1에다가 B1을 더해준 거겠죠. 그럼 다시 화살표로 얘기하면 얘랑 더해져서 결국 얘가 되었어요. 근데 A3는요. A3에서 A2가 빠진 게 B2니까 그럼 A3는 A2에 B2가 더해지면 되겠죠. 근데 A2는 A1과 B1을 더한 거랬으니까 다시 화살표로 하면 이렇게 세 개 얘랑 더해진 게 되겠구나. 즉 얘는 A1 플러스 B1에 플러스 B2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4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한다면 A1에다가 B1, B2, B3를 더한 게 된다고. 즉 여기서 바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A4는 A1에 B1, B2, B3, B4를 더한 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최종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AN은 뭐야? 그러면 A1부터 쭉 B1, B2, B3, B4에서 Bn-1까지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A1에서 그 다음에 B1, B2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B의 n-1까지 합이다. 근데 우리 바로 전 시간까지 뭐 배워갔었어? 얘를 정리하는 시그마 정리 배웠잖아. 그래서 A1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BK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구나. 이게 개차 수열을 포함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요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열은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표현하다 보면 A에는 A1부터 시작해서 거기 상태에서 B1부터 쭉쭉쭉 Bn-1까지 더할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할 거라고.
뭐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 한 번 정도 읽어주면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에 플러스 개차수열의 n-1번째까지 다시 머릿속에 계속 기억할 겁니다. 첫 개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을 우리는 원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 그래서 이 식 암기해줘서 문제 푸는 걸로 볼 거고요. 선생님이 이거 갖고 예제 2개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 2개 보시면서 학생들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예제 볼게요. 네, 예제 5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일반항을 보니까 얘 1, 3, 7 이렇게 간대요. 근데 얘랑 차이는 2 차이 나고 3과 4는 4 차이 나고 7과 3은 6 차이 나고 63과 21은 8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등차도 등비도 아니잖아. 근데 이때 이 아래쪽에서 보니까 얘네가 지금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얘가 개차 수열이구나. 근데 그 개차 수열이 2, 4, 6, 8 이렇게 가면 이 개차 수열의 지금 일반항이 bn이라고 쓰는 이 일반항이 지금 나는 2n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겠죠. 그러면 최종 아까 외웠던 식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an은요. 그러면 이때 첫째 항 A1이었었죠. 그러니까 첫째 항 1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항상 n-1번째 항까지 합을 한다고. 그러면 n-1번째 항까지 이때 여기에 쓰여지는 건 B 개차 수열의 일반항 즉 2K여 이렇게 갖다 쓰겠다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나머지 습정리라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1에 n이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에 더하기 1입니다. 이게 일반항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3, 5, 9, 17, 33 이렇게 가는데 얘는 지금 차이가 2, 얘는 차이가 4, 얘는 차이가 지금 8, 얘는 차이가 지금 16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뭐야? 뺀 것들 이 개차가 수열을 이루는데 이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2의 n제곱이라고 쓰여지겠네. 그러면 개차수열 일반항을 구하겠대 an은 이라고 되냐면 첫째 항 a1 3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그리고서 일반항 2의 k제곱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3 더하기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으로 2-1에 첫째 항은 2고요. 그리고 2의 한개수는 이번에 n-1이죠. 그럼 n-1에 빼기 1이요. 이렇게 쓰여지니 그럼 얘는 3 더하기 얘랑 곱해지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즉 얘는 2의 n제곱 플러스 1이었네요. 라고까지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하시면 이제부터 개차수열을 암기했을 때 좀 더 편해지실 거라고. 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보실 때 우리가 어차피 형태꼴보다는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거 시그마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여기에 지금 상수 1차,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하나 더 지수꼴 이것이 아니면 나머진 100%로 다 나열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분수꼴이었으면 부분분수로 바꿔서 문제 풀기. 무리식이었으면 유리화해서 문제 풀기.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고요. 거기서 조금씩 특이한 거 보니까 몇 급수는 등비수열 합 증명과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을 했었고요. 등비수열 합 증명.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개차수열이라는 내용도 배웠었죠. 그래서 개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식이 개차수열의 최종 개차수열을 포함한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 첫째 항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 b의 k 이렇게 쓰여졌었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오늘 수업은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마무리는 우리가 한번 정리라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